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Q 내용처럼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인데 보호자분이 그걸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분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분, 또 대표자님, 공무원분까지 다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보호자분께서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자, 보호자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슨 이런 상황에 보호자의 정의까지를 알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법에서 보호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의, 법에서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법도 아니에요. 우리 노인 장기요양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는 법이죠. 이 노인복지법에서 보호자를 정의해 놨어요. 자,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의 2 정의를 보면 2호에 보호자라 함은 부양 의무자 또는 업무,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 의무자는 가족이나 자녀 이런 분들 외에도 업무, 장기요양기관 업무적으로 어르신과 지금 연결되어져 있죠. 고용 등의 관계, 계약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즉, 장기요양 기관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에 어르신께서 입소하실 때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표준약관에서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다른 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또 평가를 보면 평가에서도 보호자라는 그 용어는 사실상 협소하게 보는 내용이죠.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모두 다 보호자로 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도 보호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사실상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사실상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면 장기요양 기관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거, 방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방임은 금지 행위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금지 행위를 보면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이하 2조에서는 노인이라고 하죠.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첫 번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안 되겠죠. 두 번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세 번째, 여기서 나옵니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금지행위로 되어져 있죠. 당연히 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에는 벌칙과 처벌이 따르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4, 5, 6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금지행위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방임행위이죠. 방임행위 중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방임에 해당하고 금지행위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방임에 해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보호자분이 반대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보호자의 반대가 있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죠. 우리는 보호자라고 법에 되어져 있고 또 치료적 행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보호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장기요양기관이 보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임의로 어르신께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적 처치나 치료 등을 감행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 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이 부분에 포함된 다른 기관들도 있죠.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시게 되면요, 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뭐 하고 계세요? 네, 입소를 보고하고 있죠. 입소하셨습니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합시다 라고 관할 시군구에 입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에 대한 계약 내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님, 저희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께서 입소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약 내용을 통보해 드리니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합시다 라고 통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어르신에 대한 보호와 관리 책임을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보호자분께서 어르신의 생명 및 건강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제 상황을 알리시고요. 관할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보호자분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르신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관할 시군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위 정부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 상황을 알리시고 함께 보호자분과 협의해서 어르신께 적절한 의료적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어르신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 사안인 만큼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르신께 의료적 처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분이 반대하고 계시는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에 꼭 필요한 의료적 처치와 치료가 있다면 장기요양기관과 적극적으로 상담과 협의하셔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르신께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협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의견을 주신다면은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